11장 제연설비입니다. 이게 뭐냐? 배출량이에요. 옥내 수화전 토출량 구하고 수원 구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듯이 제연설비 배출량 구하는 거 당연히 제일 중요하죠. 거실의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일 때 1제곱미터당 1, 최저 5,000. 그리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경유 거실일 때는 1.5배. 그러면 경유 거실이 뭐냐? 1번실, 2번실, 3번실, 4번실, 5번실, 6번실, 7번실 이렇게 있어요. 문이 이렇게 나 있다. 출입문이. 그러면 1, 2, 3, 4는 경유 거실이 하나도 없어요. 문이 이렇게 나 있다. 그러면 6번실에서 경유해서 복도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5번실이 경유 거실이 되는 거예요. 7번은요, 경유 거실 아니죠. 경유 거실인지 아닌지는 뭐 가지고 구분한다? 출입문. 피난 경로를 알았을 때 경유 거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이 표는 뭐냐?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예상 제한 구역을 통로 배출 방식으로 하는 경우인데요.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거실들이 따다다다다다 있어요. 뭐를 예상할 수 있는가 하면요. 호텔, 여관, 뭐 이런 것들 있죠. 작은 거실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또는 한쪽으로 타다다다 있는 거. 이럴 경우는 뭘 할 수 있냐. 실에서 배출하지 않고요. 복도, 즉 통로 배출로 가름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럴 때 실과 복도, 즉 통로의 구획이 당연히 벽일까요? 아니면 벽은 바닥까지 내려온 게 벽인데 보나 이 망임유리 조금 내려온 거 얼마나 조금 내려와야 돼요? 그래도 이 정도는 내려와야죠. 2피트 0.6m 이상은 내려와야죠. 뭐 호텔에서 요 정도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럼 그게 호텔입니까? 뻥뻥 다 뚫어놨는데? 그래서 호텔이나 여관이나 이런데 다 벽이죠. 그럼 벽일 때는 어떻게 하냐? 벽일 때는 통로 길이가 40m 이하면 25,000, 통로 길이가 60m 이하면 30,000이에요. 이게 이제 벽으로 구획된 경우. 그럼 벽이 아니다 만일에 거의 없지만 그러면 내려왔는데 그죠? 내려온 하단부터 바닥까지가 2m 이하다. 즉 1.8m다. 그러면 25,000. 내려온 하단에서 바닥까지. 이걸 이제 수직거리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2.3이다. 그러면 30,000.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400점 이상일 때는 40m 원의 범위 안에 있을 때 대각선이 제일 길잖아요. 그래서 대각선 길이가 40m 이내다. 그러면 요거. 40m 초과한다. 그러면 다음에 있어요. 다음에. 요거. 40m 이내인데 벽일 때는 4만, 제연 경계일 때는 즉 바닥까지 안 내려온 경우는 여기 수직 거리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자, 대각선 길이가 40을 넘었어요. 그러면 45,000 벽일 때는 요거예요. 근데 수직 거리가 시험 문제에 주어지면 여기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외워야죠. 화재 안전 기준을 보다 보면 표에 어떤 거는 뭐 이하고 어떤 거는 이상이고 어떤 거는 초과고 어떤 거는 미만이잖아요. 이하 초과는 딱 2개 그룹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미만 이상의 그룹이에요. 그러면 그 딱 2개 그룹이 뭐냐? 물분무하고 제연입니다. 물분무하고 제연에서만 초과라는 말이 나와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안 헷갈릴 거예요. 통로일 때는 뭐하고 똑같나요? 400제곱미터 이상 중에 40m 원 초과, 그죠? 똑같습니다. 공기 유입구, 배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배출했다. 그러면 배출과 동시에 공기를 유입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통로에도 공기를 유입해줘야 돼요. 그래서 화재실 급배기, 통로 급기, 이게 기본이에요. 제연설비의 기본은 화재실 급배기. 조금 전에 이건 뭐예요? 이거는. 예? 이거는 뭘 배운 거예요? 화재실 배기를, 화재실 연기 배출을 배운 거예요.
이제 이건 뭐예요, 이거는? 네? 화재실, 공기 유입에 관계된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공기 유입 크기가 나오죠? 그러면 공기 유입 양은 얼마냐? 딱 한 줄이에요. 배출량 이상. 이거는 막 넘어갈게요. 옛날에 나온 거죠. 부속실 제한 설비예요. 부속실 제한 설비. 출입문의 틈새 면적. 스몰 L분의 라지 L 곱하기 AD. 라지 L은 실제 길이에요. 스몰 L은요, 표에 있어요. AD 표에 있습니다. 이런 수치를 외우셔야 돼요. 외 여닫이 문일 때, 실내 쪽일 때, 실외 쪽. 실은 어디 실이냐? 급기를 하는 실을 얘기해요. 즉, 부속실 또는 비상용 승강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내, 그런 실을 얘기하고, 쌍여닫이 승강기 출입문일 때. 이 5.6은 출입문에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 사면의 길이를 더한 건데요. 출입문의 표준 모델은 가로, 세로 몇 미터냐? 가로 0.8m, 세로 2m. 쌍여닫이문 마찬가지고요. 얘는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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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 이렇게 8m 표준 모델로 한 겁니다. 창문의 틈새 면적, 창문의 틈새 길이 곱하기 이렇게 좀 계산법이 좀 다르죠. 자, 출입문의 누설량 0.827 AT 곱하기 P의 N분의 1인데 P는 차압이에요. 기압차 파스칼 단위. N은 안 나와 있는데 좀 써주세요. 출입문일 때 2예요. 2. 창문은 1.6. 출입문 2, 창문 1.6. 요 N 값이. 수직풍도의 내부 단면적 자연 배출일 때 이거는 이제 뭐냐? 배출에 관계되는 거예요. 요 전에는 급기에 관계되는 거고 이거는 배출에 관계되는 겁니다. 자연 배출 식의 경우 2분의 QN인데 QN은 출입문의 면적과 방향 풍속을 곱한 값. 2는 단위를 여기는 보통은 안 쓰는데 속도예요. 미터 퍼 세크입니다. 2.5 미터 퍼 세크. 2 미터 퍼 세크. 제13장 도로 터널. 우리가 소화기를 몇 미터마다 설치하냐? 50미터마다 설치합니다. 50m는 소화기와 소화기 간의 이격거리예요. 그러면 처음에 터널 입구, 나중에 터널 출구로부터는 몇 미터 이내에 소화기가 있어야 되냐? 상식이잖아요. 25m 이내에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옥력사전도 50m마다예요. 그럼 50m가 어디서 왔을까요?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게 터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냥 어떤 소방 계상모인데 길어요, 이렇게. 그럼 옥력사전 어떻게 설치해요? 수평거리 몇 미터? 25m 원을 돌리죠. 그죠? 25m 원을 돌린다고요. 그죠? 요런 거 있으면 안 되죠. 돌려요. 그죠? 그래서 돌려서 이렇게 소화전 하마를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그럼 여기 간격이 얼마 정도 될까요? 50m 정도 되죠. 요거 얼마예요? 25m죠. 이게 터널이잖아요. 자, 소화전 50m. 그죠? 옥내 소화전 설비 도로 터널이에요. 개수 곱하기 190 곱하기 40분 35니까 몇 메가파스칼이에요? 방사 압력이 0.35메가파스칼. 물분무예요. 면적 곱하기 6이에요. 이것도 40분이에요. 그 터널은 시간이 40분 특징이 있어요. 위험물은 시간이 30분 특징이 있어요. 화전지 기준은 예외는 있지만 20분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 면적 곱하기 6인데 화전지 다 나와 있어요. 한 구역당 25m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세 구역을 동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면적은 어떻게 되냐? 도로 폭 곱하기 최소 75m는 돼야 돼요. 25m, 최소 25m 한 구역당. 근데 세 구역을 동시에. 경계구역 수는 이게 어디예요? 터널에. 터널에는 100m당 하나씩 구역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지하 공동구는요. 아시는 분 계세요? 화재안전 기준에 700m. 그리고 일반 건축물 계단은요. 45m.
일반 건축물 수평 50m, 면적은 600제곱미터. 자, 고층 건축물입니다. 이 고층 건축물이든 중층이든 저층이든 토출량은 똑같아요. 옥내 소화전 토출량 개수 곱하기 130 똑같다고요. 개수 곱하기 130 곱하기 20분, 40분, 60분. 시간이 달라요. 20분, 40분, 60분 개념이다. 토출량은 똑같다. 스프링클러 마찬가지예요. 개수 곱하기 80에다가 20분, 40분, 60분. 요거 있죠. 30층 이상을 건축법상 고층 건축물이라 합니다. 50층 이상을 초고층이라고 하고요. 30층 이상 49층 이하를 준초고층 건축물이라 해요.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서 고층 건축물이라 합니다. 면적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뭐 3,000제곱미터마다 1,000제곱미터마다 3,000마다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헤드 6제곱미터 이상 9.3제곱미터 이하예요. 그죠? 369 다 나오네요. 그죠? 숫자가 369, 369. 외우기 쉽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두 다 외워줘야 된다. 수평거리 엄청 많죠? 우리가 했던 거 있어요. 옥내 소화전, 뭐 무대보 특수가해물, 그죠? 나머지도 있죠? 뭐도 나올까요? 수평거리 배출구도 나와요. 배출구, 제한설비 배출구. 또 연결사수설비 전용 헤드, 간이 헤드. 자, 수평거리 정리인데 조금 전에 수평거리 R이에요. 이게 진짜 수평거리예요. 이 수평거리 S, 이거는 뭐냐? 수평거리 S는 간의 거리, 헤드와 헤드 사이 거리, 뭐와 뭐 사이 거리, 감지기와 감지기 사이. 스프링클러 헤드,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의 스프링클러 헤드는 2.5m마다, 측벽형 3.6m, 지하구 700m, 지하구의 경계구역 700m, 터널의 경계구역 100m, 터널의 소화전과 소화전 사이 거리, 소화기와 소화기 사이 거리, 그죠? 뭐와 뭐 사이 거리, 이걸 S라 합니다. S. 자, 높이 정리. 조금 전에 얘기했죠. 계단이나 경사로의 경계구역. 높이 몇 미터? 45m. 1.5m 이하, 0.2에서 3.7 사이, 0.5에서 1m 이하, 요거는 0.5에서 1m 이하, 보통 뭐예요? 송수구, 그죠? 송수구, 채수구. 0.8 이상, 1.5m 이하, 대부분 수동 스위치, 수동 조작 스위치, 수동 스위치, 이런 것들. 대단히 많죠? 제가 이거 다 정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엄청 걸리죠? 정리하다 보면 또 외워지고, 암기법 만들다 보면 또 외워지고, 악으로 깡으로 또 외우고, 그냥 외우고, 그죠? 그러다 보면 대부분 외워집니다. 근데 암기법 하나 사가지고 외우는데 안 외워지죠.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암기법을 만든 사람은 합격했다. 암기법을 만든 것을 보는 사람은 대부분 불합격한다. 왜요? 자기가 안 했잖아요. 자기 노력이 안 들어갔잖아요. 이거 하면서 제가 한 번씩 읽어보고 했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것도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정리한 것만 했다 그러면 이 주변을 모르잖아요. 그것도 큰 차이예요.